네, 지금까지 저희 프로그램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유산남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메리카 라이브에서 다뤄주신 페덱스 3% 상승하고 있고요. 3대 지수도 상승 탄력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볼게요.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요, 연준 결국 금리 인하 단행. 올해 몇 번 더 인하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번 주 연준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좀 눈에 띄는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8월 소매 판매였습니다. 굉장히 소비 지출 견조하다 이런 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블룸버그의 그 전문가 전망치가 0.2%였거든요. 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정부의 GDP 계산에 반영되는 이제 항목이 그 음식이라든가 서비스, 뭐 자동차 딜러, 건축자재, 뭐 주소 판매 이런 걸 제외하고 이제 우리가 통째로 판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0.7% 증가했어요. 13개 업종 중에서 9개가 증가를 했고 특히 온라인 소매 그리고 뭐 의류, 스포츠용품 이런 쪽의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반면에 자동차 판매는 다소 좀 증가세가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번에 지표가 잘 나왔지만은 소비는 좀 둔화세에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일단 지표상으로는 의류라든가 스포츠용품의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계약 시즌이라는 영향. 우리나라도 이제 계약 시즌 되면 옷 새로 사고 그러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무점포소 쇼핑 판매 이게 이제 쇼핑 증가가 한 2.0%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그만큼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이 낮은 상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쪽에 이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형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이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상품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다라는 언급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용 둔화라든가 관세 불확실성을 우려해서 보수적인 소비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소비 둔화가 나타나더라도 그 폭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가계 구매력이 양호하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예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웨스트 이펙트, 부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게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 소비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소비의 하방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향후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소비 심리 위축이라든가 노동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소비가 견조한 모습을 이어간다라면은 미국 경기가 적어도 급작스럽게 침체하는 수 있는 그런 좀 우려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소매 판매가 또 이렇게 호주를 보인다는 거는 미국 경기가 아직까지 건전하다는 걸 증명해 주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좀 이제 낮출 수 있는 그런 또 요인으로는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연준의 금리 인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완화 기대에는 이거는 약간 부정적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다. 이게 양날의 칼인 거예요. 그렇게 네.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지표가 FOMC 결과 발표 하루 전에 나왔는데 뭔가 베이비컷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는데요. 사실 성명서 자체는 좀 비둘기파적이었는데 기자회견을 보니까 좀 신중한 스탠스였거든요. 네. 파월의 발언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석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네. 이제 그러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작년 12월에 기준금리 0.5% 인하한 이후에 5번 연속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개월 만에 내린 건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엔 처음으로 금리 인하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압력을 넣었음에도 그동안 금리 인하 안 하다가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FOMC 발표문을 보면은 최근 지표들이 경제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되었음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자리 증가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한 상황에서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결정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스티븐 마이넌 신임 연준 이사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유일하게 0.5, 그러니까
비컷에 투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역시 이게 예상했던. 예상됐던 대로 네. 괜히 임명한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낄 수 있겠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두 명의 나머지 인물, 보우먼 부총재라든가 이런 네. 월러 이사라든가 전부 다 0.25%에 투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는 하지만 비컷은 아직은 좀 아니다라는 네. 어떻게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7월에도 그랬지만 FOMC의 금리 결정 투표에서 두 번 연속으로 만장일치가 안 나온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지금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일이고, 지금 이제 그 점도표라고 그러죠.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이 3.6%로 제시가 됐는데 6월에 3.9%로 낮췄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걸 고려하면은 연말까지 두 번 더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남은 두 번의 FOMC에서도 0.5%씩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는 1.6%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나머지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기존의 전망치하고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면은 요번에 결국은 결론적으로 요번 금리 인하는 고용 불안이 가져온 그런 금리 인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오늘 개장 전에 이 카시카리 총재도 마찬가지로 이 노동 시장이 악화될 거를 대비해서 약간 보험성으로 인하를 한 거다. 그렇죠. 좀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또 시장은 약간 실망하는 반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사이클 시작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걸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요번에 제가 성명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어디였냐면 사실은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다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썼던 표현이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 솔리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번에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달 동안에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연준의 우려가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쪽에 무게를 두는 이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물가 안정 그리고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서 충돌 사이에서 연준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점도표를 보면은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하다고 연준은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전망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러한 그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서 경제 해석이 어렵다,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도저히 전망이 좀 이게 어느 때보다도 전망이 어렵다. 이런 상황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한 위원 간 의견 차이가 큽니다. 이번에 점도표도 보면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이런 것만 보면은 이게 향후에도 금리 인하 경로의 불확실성은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이제 회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노동 수요가 약화되었고 최근에 일자리 창출 속도가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균형 수준 아래에 있다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노동시장이 매우 견조하다고 볼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회의별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10월하고 12월 이제 회의가 남아 있는데 그 전에 나오는 물가와 고용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그거잖아요. 파월 의장이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 계속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실망스럽다고 좀 이제 해석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금리 인하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경제가 크게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낮추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시장의 반응은 대체로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 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 예상보다 좀 더 빠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약화가 정책 결정을 압박했지만은 정책이 완전히 전환되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점진적인 조치라는 그런 분석이 일반적이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관세 영향은 점진적으로 쌓일 것이다.
당장이 아니고 뭐 1년 후, 2년 후 이게 축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물가의 불안도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 결정이 여전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올해 2번 금리 더 내릴 거는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연준의 어떤 그 기본적인 스탠스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이게 뭐 금리를 내리더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떤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은 네. 지금은 일단 그러니까 뭔가 지금 물가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네.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오늘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M7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예. 했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M7 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좀 M7의 주가 전망 괜찮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금 결국 M7의 주가를 올리는 건 AI 투자에 대한 연속성이에요. 네. 사실 시장에서 자꾸 노이즈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오라클도 그렇고 이 빅테크들의 실적을 보면은 나쁘지 않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결국 이것이 지금 M7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스닥의 주가를 사정치 효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에 대한 어떤 이런 흐름들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M7에 대해서는 지금 BOA가 얘기한 대로 조금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실적이라든가 향후의 어떤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면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을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비슷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